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요즘 연말인데도 도로에 차가 많이 줄었던데요. 그런데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최근 SNS에서는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나오면 3단계로 격상된다는 루머가 돌면서 방역당국이 허위뉴스라고 일축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죠.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뉴스와 정보들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도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 팩트체크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1000명이 넘는 4자릿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네. 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던 이른바 K방역. 요즘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네네. 관련한 뉴스 준비하셨다고요? 네. 최근 정부가 K방역 홍보비로만 1,200억 원을 썼다. 이런 발언들이 정치권에서 나와서 좀 확인해 봤습니다. 네. 네,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에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에서요,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비판하면서 한 말인데요. 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희생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 코로나 팬데믹 억제가 자신들의 업적인 것처럼 K방역이라고 자랑해왔다. 그런데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려 1,200억 원 가까운 홍보비를 들여서 K방역 자체만 몰두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으로 진작 신속 진단 키트를 보급했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서 아마 보도가 돼서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K방역 홍보비 지적,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 지적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네. 찾아보니 6개월 전에도 있었는데요.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월 10일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요. K방역 홍보비가 추경까지 합하면 1,200억 원이 넘는다는데 해외 입국자 격리를 위해 사용한 전세 버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의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포장의 본질에 우선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추경 예산까지 합하면 K방역 홍보비만 1,200억 원이다. 네. 이게 사실 백신 구매 또 중증 병상 확보 등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속에서 단순히 홍보를 위해서 1,200억 원이나 되는 국가 예산을 썼다면 사실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거 엉뚱한 데 돈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이 나올 만한데요. 근거가 있습니까? 네, 찾아봤는데요. 이제 일단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대표의 발언이 있기 사흘 전에 한 언론에서 정부가 K방역 홍보를 위해서 올해 1,003억 원의 본 예산과 238억 원의 3차 추가 격리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언론들이 보도한 걸 좀 찾아봤는데요. 추가 경정 예산안 분석안을 보니까 외교부 소관 세출 사업 중에 인도적 지원, ODA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1,003억 원의 예산 그리고 238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증액 편성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있긴 있었는데 네네. 그 ODA 하면 보통 공적 개발 원조 이런 뜻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오피셜 디벨롭먼트 어시스턴스,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요. 네. 이 내용을 보면은 해외 긴급 구호, 선진 인도적 지원 역량 강화, 인도적 지원 민관 협력 사업 등 이 3개 사업을 구성이 돼 있고요. 이 중에 해외 긴급 구호 사업에 238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또 해외 긴급 구호 사업을 보면은 이게 자연재해, 분쟁 등 해외 재난 발생 시에 피해국의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외교부는 이 해당 사업을 진행한 근거로 이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 또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회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 피해가 지속되nem에 따라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이 보건취약국들에게 마스크, 진단키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 3차 추경안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적인 지원, 이 공적개발 원조 이런 것들을 K-방역 홍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좀 입장이 다 다르긴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국가 브랜드 제고로 본다면은 국가 홍보에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큰 틀에서는. 그렇죠. 크게 본다면 그런데 이 K-방역 요 부분에 대한 홍보를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 예산 이런 사업 자체가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있던 사업이고요. 또 이 ODA 사업은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선역들과 같이 하는 인도조직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당초 안철수 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한 1,200억 원은 김국고 같은 이런 지금 ODA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 쓰이는 예산이고 정부가 실제로 K방역을 위한 홍보비를 쓰기는 썼어요? 네. 그것도 그 보고서를 찾아봤는데요. 네. 3회 추가경제 예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 경기보강 패키지 사업에 K방역 산업 육성이라는 사업 이런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요. 네. 예, 또 살펴보면 이 경기보강 패키지 사업은 예방, 진단, 치료, 전주기에 걸친 방역 시스템 강화, 보강, 또 치료제 백신의 조기 개발, 생산 추진, 그리고 K방역 성공 경험 브랜드화 및 수출 확대 이 세 가지가 내용인데요. 이 가운데 정확하게 K방역 홍보를 볼 수 있는 K방역 성공 경험 브랜드화 및 수출 확대 부분에 434억 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네. 근데 또 살펴보면 이 중에 이 434억 원 중 정확하게 홍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은 해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한 국가 이미지 홍보 활동인데요. 여기에 1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사업을 잘 살펴보면 이 K방역에 관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이 전 세계에 이거를 좀 확산시켜서 국가 이미지를 높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홍보 영상 제작비에 10억 원, 그리고 해외 광고 제작비에 해외 광고비에 광고를 집행하는 거죠. 거기에 8억 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8억, 10억, 18억 원, 400억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를 네네. 지금 분리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그럼 K방역 홍보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얼마예요? 1,200원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이 K방역 성공 경험 브랜드화 및 수출 확대까지 포함해도 434억 원인데 실제로 정확하게 K방역 홍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18억 원 요걸 볼 수 있습니다. 해외 홍보. 네네. 그래서 이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도 기자단을 모아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네. 여기에 올 한 해 방역에서 쓴 홍보비는 67억 원이다. 67억 원이다. 네네. 67억 원도 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대한 TV 광고, 언론사 광고, 또 인터넷 콘텐츠 등에 대해 집행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홍보비로 쓴 금액은 1,200억 원이 아니고 67억 원인데 이 역시 K방역 홍보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방역 수칙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집행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주장한 K방역 홍보비 1,200억 원은 K방역 홍보비가 아니고 일단 네, 앞서 설명해 주신 공적개발 원조 이렇게 해외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이었고 K방역의 해외 홍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앞서 18억 원 그리고 국내 매체 홍보비, 지금 방금 말씀하신 TV 광고나 언론사, 인터넷 콘텐츠 광고 이런 것들도 다 합치니까 67억 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데 67억 원도 이게 홍보비라기보다는 방역 수칙을 알리기 위한 게 목적이니까 조금 홍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초 K방역 홍보비로 1,200억을 썼다. 이거는 일단 사실이 아닌 걸로. 네, 그렇게 판정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도 역시 코로나19 관련한 주장이네요. 네네. 이번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온 내용인데요. 코로나19에 지원한 의료진들에게 자발적으로 지원하신 분들이죠. 지급된 수당이 하루에 14,600원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루에 의료진 수당이 14,600원이요? 네네. 이 정도면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도 설마 하고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네. 예. 그 최근 또 코로나19가 수도권으로 이제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 방역 당국이 다시 환자를 돌볼 의료진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3월 대구에서처럼 이제 의료진의 지원이 뜨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근거로 잡은 게 이 내용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환자와 방역 현장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홀대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 하루 기준 단가가 14,600원으로 적혀 있는 그 의료 인력 지급 기준표라는 이미지를 캡처해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표 이미지가요? 네네. 지금 그 액수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이 해당 이미지를 보면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지급 기준이 14,600원, 또 방사선서 임상병에서는 1,400원, 기타 직접 방역 인력은 7,5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의사나 간호사 등의 수당 지급 그런 기준표가 이렇게 왜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출처를 혹시 찾아보셨어요? 네네. 일단 그게 문서를 캡처한 거라서요. 좀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이 확인해보니까 지난 3차 추경에 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 교육 및 현장 지원비 항목이었습니다. 네, 총 105억 원이 편성됐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루가 아닌 하루 이상 참여하시는 의료 인력과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 및 현장 지원 명목의 수당이었습니다. 요걸 일당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근데 14,600원이 일당은 아니고요. 예, 전체 일당이 아니고 네. 한 항목이죠. 추가 항목, 추가 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수당이 얼마인지 찾아봤는데요. 네. 이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되는 간호사는 하루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받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기본수당 20만 원에 위험수당 5만 원, 또 전문직수당 5만 원인데요. 그리고 숙직비는 별도입니다. 특별시의 경우는 11만 원, 관객시가 10만 원, 또 개별시의 경우는 하루 9만 원이 지급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에 투입된 간호사분들은 하루 약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도 최근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내과 의사 모집 공지를 띄운 바 있는데요. 네. 공지문에 보면은 의사직 하루 보상은 45만에서 55만 원 수준이고요. 숙식비는 간호사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 또 의료진 홀대라는 주장에는 이 수당 지급이 늦어진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이제 정부가 총 299억 원을 코로나19 의료진 격려성 수당으로 편성했는데 이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자체에서는 이런 것들 행정 절차 지연 때문에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처우가 열악한 공공의료원 간호사들이 잇따라 사직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의사나 간호직 같은 의료직 외에 기타 직군의 경우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경우도 있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액수라든지 좀 차별 이렇게 좀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좀 잡음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의료진들이 자발적 지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의료진들한테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는 거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의료진들이 사실 그 돈 받으려고 이렇게 힘든 이 현장으로 뛰어드는 건 아니에요. 네, 제발 사기 꺾는 이런 가짜 뉴스들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평일 오후 6시에 방송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와 평일 7시 20분에 방송되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을 살펴봤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11월 30일부터 일주일간,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은 12월 7일부터 일주일 동안 들었습니다. 먼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해 모니터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다룬 뉴스 주제가 얼마나 다양했나에 대해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얼마나 다양한 뉴스를 제공했는지 초점을 맞춰서 모니터링 하셨네요. 어땠습니까? 네, 지금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재가 등과 관련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12월 첫째 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관련 내용이 많았습니다. 매일 평균 2-3개 코너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소식이 꼭 언급이 됐고 11월 1일에는 모든 코너에서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해 다뤘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이고 중요한 뉴스인 건 맞지만 관련 내용을 많이 쏟아내다 보니 관심이 필요한 다른 뉴스는 외면받았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물론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두환 1심 선고 등 다른 사회 이슈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량을 따져볼 때 추윤 갈등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오긴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와 세부적인 지원책 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11월 30일에 진행된 코너 여의도 정면 승부에서 한국지로 다루기는 했지만 추윤 갈등 이야기에 밀린 탓인지 여야 정치인이 각 당의 입장만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회적 관심이 꼭 필요한 이슈가 있을 때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통해서 그 사안이 많은 관심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 주간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모니터링 하셨는데 추윤 갈등, 그거 외의 뉴스 아이템은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마이크가 정치인 혹은 일부 전문가들에게만 주어지다 보니 정작 당사자의 목소리와 현장의 소리를 라디오에서 듣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능 날이었던 12월 4일에는 입시학원 대표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방송에서는 오늘 수험생들의 컨디션이 어땠는지 입시학원 대표에게 물어보았는데요. 이때 마스크를 쓰고 올해 수능을 직접 치른 수험생에게도 물었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능시험 이모저모에 대한 내용이 더 생생하게 전달됐을 듯합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사건 처리반 코너에선 자동차 끼어들기로 인해 사지마비 판정을 받은 피해자 가족이 국민청원을 올렸다는 소식을 전문가가 전달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청원을 올린 가족 인터뷰가 함께 진행됐더라면 더 많은 청취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출연자들을 보면 정치인이나 변호사 또는 기자 등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열린 태도로 출연자 섭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다음은 YTN 라디오의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이죠.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에 대한 모니터평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은 다시 검찰개혁을 논하다라는 기획 특집을 방송했는데요. 여기에도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처럼 많은 정치인이 출연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진행자가 발언을 제지하거나 추가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지나간 점입니다. 12월 9일 수요일 방송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출연했는데요. 이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가 해체되면 일자리를 잃는 민간인 직원들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일을 설렁설렁 할 것이고 그래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절대 일도 마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 특별조사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만큼 진행자가 정치인의 추측이라고 짚어주거나 반대편의 주장을 짧게라도 언급해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충분히 첨언할 수 있음에도 진행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네, 정치인의 발언이 마치 사실인 양 그대로 전달되는 점이 아쉽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 11일 금요일에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기획특집 다시 검찰개혁을 논하다에 조영달 사회교육학과 교수가 출연했습니다. 사회교육과 교수가 추윤 갈등이나 검찰개혁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 이슈에선 주로 정치인만 출연하다시피 하다가 교육학과 교수가 나와서 섭외 배경이 궁금했는데요. 따로 찾아보니 조영달 사회교육과 교수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법치주의, 민주주의 퇴행으로 질타하고 시국선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 개연성이 요구되는 출연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추가로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 중 출연자 정보는 출연자 발언의 신뢰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청취자에게 필요한 정보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평가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12월 9일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코너에서 고 최숙현법이라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의 후속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과 함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는데 이후엔 관심이 조금 줄어든 사안인데요. 저도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말고는 다른 뉴스에서 거의 못 본 소식인 것 같은데
짧은 코너이지만 중요한 이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언론에서 한창 조명을 받다가도 어느 순간 그 결론이 뭐지? 라고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쓱 사라져버리는 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고 최숙현법에 대한 후속 보도 좋았다는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두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